사람들은 그것을 미래 전략 만찬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 바닥에서 웬만큼 짬밥을 먹은 사람이라면 그 냄새만으로도 해고 통보라는 걸 직감한다. 특히 캐비아와 엄선된 와인이 페어링된 한강 유람선 위에서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쌓아 올린 테이블에서 밀려났다가 마지막 결정권을 쥔 채 돌아온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다.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라. 나는 갑판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등 뒤로 연막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뒤로 한 채 기다렸다. 선실 안에서는 부드러운 재즈 사중주가 연주되고 있었다. 웨이터들은 석화와 온갖 찬사가 담긴 트레이를 들고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그리고 선장석 근처 어딘가에서 갓 임명된 우리 CEO 강진혁 대표는 과할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오늘 밤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원래 내 캘린더에는 초대 일정이 누락되어 있었다. 내 비서가 사내 메신저에 떠도는 참석자 명단을 발견하고 나서야 나는 이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일단 알게 된 이상 나는 잃을 것 하나 없는 사람처럼 블랙 세틴 드레스를 입고 정시에 나타났다. 나는 지난 17년간 넥서스 코어의 디지털 중추를 맨손으로 구축해왔다. 회사가 보안 침해 사고로 휘청일 때 방어선을 지킨 것은 나였다. 경쟁사들이 우리 계약을 빼앗으려 할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 인프라를 재설계한 것도 나였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조용히 아무런 소란 없이 전망 좋은 임원실 하나 요구하지 않고 해냈다. 그래서 강 대표가 잔을 들고 회사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을 때 나는 이미 모든 것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조차도 그 반전에는 대비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가 옆에 선 젊은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우리의 새로운 최고 전략 설계자 강시연 상무를 소개합니다. 강시연, 그의 조카, 판교 테크노밸리 리더십 부트캠프를 갓 수료한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에 광고 캠페인처럼 빛나는 화이트 파워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잔에 자신의 잔을 부딪혔다. 이곳에도 신선한 바람이 좀 불어야죠. 그리고 모든 것을 말해주는 한마디가 이어졌다. 이은서 실장님은 정말 훌륭한 기반을 다져주셨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위로 쌓아 올려야 합니다. 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 지으며 그들이 축배를 들고 웃게 내버려뒀다. 그들이 몰랐던 것, 단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축배를 들고 있는 그 보안 프레임워크 전체가 여전히 내 이름으로 뼈대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다. 사무실은 아직 반쯤 잠들어 있었다. 청소팀이 막 마무리를 하고 있었고 조명은 낮은 기계음을 내며 웅웅거렸다. 아직 어떤 공지도 작별 메모도 없었다. 그저 사람들이 내 눈을 피하는 미묘한 기류의 변화만이 감지될 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늘 그랬듯 커피를 손에 들고 사무실을 걸었다. 내 유리벽 사무실 앞에서 잠시 멈췄을 때 명패가 사라진 것을 보았다. 조용하고 효율적이며 지극히 회사다운 처사였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로그인했다. 아직 내 계정은 작동했다. 나는 움찔하지 않았다. 이미 답이 정해진 방에서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관리자 콘솔을 열고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2011년부터 내가 작성한 모든 버전의 보안 프레임워크를 백업했다. 시스템 프로토콜을 보관하고 내부 서신을 다운로드하고 계약서를 전부 내려받았다. 그리고 레거시 서버로 이동해 그들이 분명 잊어버렸을 일을 처리했다. 내가 생성했던 모든 숨겨진 최고 관리자 권한을 회수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선물을 하나 남겼다. 바이러스도 불법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저 VR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이 붙은 비공개 개발자 노드에 깊숙이 묻어둔 타임스탬프가 찍혀 위변조가 불가능한 소유권 증명 문서였다. 밖으로 나가면서 나는 고객사 로고가 자랑스럽게 돌아가는 로비의 대형 모니터를 지나쳤다.
잠시 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켜낸 회사들의 로고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늦은 밤, 깔끔한 실행력, 한때는 의미 있었던 이름들. 그리고 나는 밖으로 나섰다.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찬 공기는 예상보다 더 매섭게 느껴졌다. 나는 잠시 멈춰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문을 쾅 닫지도 링크드인에 씁쓸한 작별 인사를 올리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게 둬라. 그들이 내가 빈손으로 나갔다고 믿게 둬라. 하지만 진실은 나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걸어 나오고 있었다. 단순히 설계도나 코드 혹은 내가 여전히 조용히 보유한 5%의 지분만이 아니었다. 나는 명확함과 그들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 바로 레버리지를 쥐고 걸어 나오고 있었다. 단 4일이 걸렸다.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기까지 딱 4일이 걸렸다. 극적인 사고나 헤드라인에 오르내릴 만한 일은 아니었다. 그저 미세한 실금, 전체 구조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때까지 서서히 퍼져나가는 그런 종류의 균열이었다. 첫 신호는 도쿄에서 왔다. 우리의 가장 오래된 파트너사 중 한 곳에서 고객 대시보드에 인증 실패가 발생했다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왔다. 표면적으로는 사소한 문제였지만 나는 그 대시보드를 내 손바닥 보듯 잘 알았고 그것이 저절로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그것은 누군가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는 백엔드 보안 토큰을 만지작거렸을 때 망가지는 법이다. 금요일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이메일이 도착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스템 지연, 공급업체 통합 실패, 레거시 암호화 롤백 오류 등 패턴이 보였다.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모두 익숙한 문제들이었다. 나는 지난 10년간 그 시스템을 덕지덕지 챔질이 아닌 원칙으로 지탱해왔다. 각 도구는 규칙에 연결되어 있었고 각 규칙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신선한 비전을 가진 지휘 아래 그들은 코드를 마치 핀터레스트 보드를 꾸미듯 재배치하고 있었다. 강시연은 그녀의 잘 기획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첫 애자일 혁신 스프린트를 주최했다. 번역하자면 평생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단 한 번도 구축해 본 적 없는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30명의 저임금 개발자들이 인위적인 마감일에 쫓겨 경쟁하는 것이었다. 나는 멀리서 말 그대로 내 집 모니터에서 지켜보았다. 그들이 배포하는 공개용 코드의 일부를 여전히 관찰할 수 있었고 그들보다 먼저 다가올 일을 보았다. 강시연이 밀어붙인 오픈소스 예측 플러그인 모듈 중 하나가 두 외부 파트너사로부터 규정 준수 문제로 지적받았다. 데이터 오분류 GDPR 비준수. 그들은 샌드박스에서 테스트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 아직은 그들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데려온 인턴들이 구글링으로 이 난장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해보라고 둬라. 이런 문제는 시스템 충돌로 시작되지 않는다. 자신감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의 손에 쥐어진 자신감만큼 시스템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은 없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 나는 내 일상을 살았다. 저녁을 짓고 화초에 물을 주고 긴 산책을 하는 동안 업계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왔다. 그리고 그 시간 내내 나는 단 하나의 생각에 집중했다. 그들은 아직 진짜 문제가 어디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첫 번째 긴급 회의는 화요일에 열렸다. 급하게 소집되었고 참석률도 저조했다. 강시연은 전진하는 재부팅, 시스템 재정렬이라는 번지르르한 제목의 슬라이드를 띄우고 회의 테이블 상석에 섰다. 회의실의 절반은 자신들이 무엇에 동의하는지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근본적인 문제. 그녀는 그것을 레거시 마찰 탓으로 돌렸다. 번역하자면 설계자가 아닌 설계 구조를 탓한 것이다. 그들은 싱가포르에서 외부 컨설턴트들을 초빙했다. 서류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인프라 앞에서는 무너지는 전문 용어와 프레임워크를 들고 온 사람들이었다. 며칠 만에 새로운 버그들이 나타났다. 클라이언트 접속이 느려졌고 일부 대시보드는 빈 데이터를 반환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도 아무도 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지만 2명의 시니어 매니저의 눈에서 나는 그것을 보았다. 우리가 실수를 한 건 아닐까 하는 짧은 스침을. 나는 연락하지 않았다. 의기양양해하지도 않았다. 대신 어느 날 밤 내 부엌 식탁에 앉아 2012년 창립기념 머그컵을 빤히 바라보았다. 빛바랜 글자, 이가 나간 가장자리. 나는 첫 번째 정부 감사를 위해 자정까지 일하며 다른 모두가 잠든 사이 암호화 계층을 다시 작성했던 때를 기억했다. 내 이름은 단 한 번도 기사 일면에 실린 적 없었지만 그들이 지금 지우려 애쓰는 모든 코드 한 줄 한 줄에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허둥대고 있었다. 임시 방편의 패치, 새로운 채용, 일주일 만에 급조된 데이터 거버넌스 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해를 긴급함으로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것뿐이었다. 생산성 지표로 포장된 공황 상태. 목요일, 한 비공개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제기했다. 자동화된 보고서 중 하나가 잘못 발송되어 기밀 동향 데이터가 엉뚱한 수신자에게 보내진 것이다. 규정 준수팀이 이를 포착했고 법무팀이 개입했다. 여전히 아무도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마치 벽 안에서 압력이 차오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다. 모두가 기초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동안 페인트에 금이 가지 않은 척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음 뒤에 하나의 진실만이 굳건히 남아 있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재구성할 수 없다. 첫 전화는 인사팀에서 왔다. 정중하고 딱딱한 연기처럼 느껴질 만큼 적당한 우려가 섞인 목소리였다. 단기 자문 역할을 논의하고 싶어서요. 아시다시피 상황 안정화를 위해서요. 레거시 지식 같은 것들이요. 나는 그녀가 말을 끝내게 두었다. 두 번째 전화는 강진혁 대표 본인에게서 왔다. 나는 그 전화를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 그리고 이메일이 왔다. 제목, 전환기 동안의 지원 요청. 귀하의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였다. 후회도 사과도 아닌 그저 두려움, 아첨으로 살짝 가려진.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 이메일을 그들이 움찔했을 때 라는 이름의 개인 폴더로 전달했다. 그 주에 강시연은 또 다른 회의를 열었다. 또 다른 발표, 또 다른 약속들. 하지만 이번에는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랐다. 이번에는 그녀의 슬라이드에 질문이 따랐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한 매니저는 최근의 규정 준수 위반이 단발성 사건인지 물었다. 다른 매니저는 왜 일주일 넘게 백엔드 모니터링 보고서가 발송되지 않았는지 질문했다. 강시연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나는 그 말투를 굳어지는 턱을 확신과 붕괴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알 수 있었다. 그 주말 나는 부산에서 한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인프라 총괄 이사와 만나고 있었다. 내가 퇴사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조용히 합류한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해 협력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 의견뿐만 아니라 나 자체를 원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또 다른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강시연에게서 온 것이었다. 짧고 무심한 척했지만 나는 행간의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다. 잘 지내시죠? 혹시 커피 한잔 할 시간 되시는지 궁금해서요. 시스템 인수인계에 대한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나는 그것을 빤히 쳐다보다가 내 단어를 입력했다. 클라이언트와 미팅 중입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잔인하게 군 것이 아니었다. 그저 솔직했을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반짝이는 새 버전이 금이 가기 전까지 나를 유물 취급했다. 이제 와서 뒤를 돌아보지만 나는 그들이 나를 버려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 조용히 떠났을 뿐인데 당신을 지워버렸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다시 당신을 찾아온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랬을 때 당신은 이미 너무 멀리 앞서 나가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는가? 나는 그들의 전화를 차단할 필요도 복수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더 나은 파트너들과 아무런 환상 없이 더 새로운 시스템 위에서 하고 있던 일이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복수는 무대 위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다음 장으로 넘어갔을 때 일어나는 법이다. 나는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다. 링크드인을 업데이트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옛 동료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소식은 알아서 그들을 찾아갔다. 테크노바 전략 시스템즈가 넥서스 코어의 가장 큰 레거시 클라이언트 3곳과 수십억 원 규모의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조용하고 깔끔하며 고통스러울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헤드라인에 내 이름은 없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진짜 한 수는 화요일에 나왔다. 넥서스 코어는 분기별 전략 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은 늘 17층의 통유리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었다. 마치 연출된 권력 싸움의 배경처럼 스카이라인 전망과 구석에 자리한 에스프레소 바가 있는 곳이었다. 나는 6개월 동안 그 방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테크노바의 시스템 자문 자격으로 그 방에 들어섰다. 나 혼자가 아니었다. 테크노바의 임원 1명과 기업 실행 부서장이 내 양옆에 있었다. 우리는 제한된 공급업체 감사의 일환으로 전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넥서스 코어는 내가 그 세션을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테크노바를 초대한 것이다. 강시연은 이미 회의실에 있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 옆에 서서 색색으로 구분되고 전문 용어로 가득 찬 비전 계획을 한창 발표하는 중이었다. 나를 보자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이 실장 강진혁 대표가 상석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테크노바와 컨설팅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군. 요즘 많은 사람들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건 그 중에서도 특히 관련이 있는 거니고요. 침묵이 파도처럼 번졌다. 아무도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다.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과시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 폴더를 열고 이제 중립적인 제3자로서 내가 관찰한 규정 준수 실패, 통합 결함, 그리고 절차상의 허점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강시연은 조용히 있었다. 강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권력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형태는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자신감에서 나오는 권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나오고 있었다. 내가 또 무엇을 알고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회의가 끝난 후 강 대표가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내게 다가왔다. 뭔가 보여주려고 이러는 거겠지. 아니요. 내가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려고 이러는 겁니다. 나는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 위에 서 있었다. 복수를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그 전쟁터를 넘어 성장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한 명의 사직서로 시작되었다. 운영 총괄인 박수진 부장이 월요일 아침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깔끔하고 프로페셔널했다. 2주. 아무런 소란도 없었다. 하지만 상황을 주시하던 사람이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녀는 넥서스 코어에서 거의 10년을 일했고 위기 상황의 실무를 처리했으며 공급업체 전환을 관리했다. 그녀는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접착제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퇴사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메시지였다. 3일 만에 2명이 더 뒤를 따랐다. 백엔드 아키텍처 팀의 최지원 팀장은 오스틴에 있는 사이버 보안 회사로 떠났다. 그 다음엔 클라이언트 서비스 책임자인 김유라 팀장이 인수인계 기간도 채우지 않고 경쟁사로 옮겼다. 인사팀은 그것을 시장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력 이동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 사회 회의실 안에서 진실은 다르게 들렸다. 사람들은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피하고 있었다. 여전히 아무도 내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사회 의사록을 보았다. 어조의 변화를 보았다. 비전과 혁신 같은 단어가 있던 자리에 구조적 불안정성과 핵심 인재 유지 리스크 같은 문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강시연은 더욱 강하게 나갔다. 그녀는 남은 직원들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의 웨비나를 열고 회복 탄력성과 성장, 새로운 지평에 대해 이야기했다. 너무 환하게 웃었고 너무 자주 눈을 깜빡였다. 한편 클라이언트 서비스 요청 건수는 폭증했다.
이제 계약직 직원들과 신입사원들로 급조된 백엔드 팀은 핵심 기능을 안정시킬 수 없었다. 예측 모델은 실패했고 클라이언트들의 불만은 커져갔다. 비공개 포럼에서는 익숙한 이름들이 넥서스 코어의 문제에 대해 서로 경고하기 시작했다. 나는 답글을 달지도 게시물을 올리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테크노바를 포함한 3개 회사의 컨설팅을 맡고 있는 내 집의 조용한 책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통합 진단을 실행하고 시스템 제안서를 검토하고 확장 로드맵에 대해 조언했다. 늦은 밤, 야근도 커피로 버티는 피해 복구 작업도 없었다. 오직 구조, 명확함,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만족감만이 있었다. 그러던 목요일 늦은 밤, 나는 박 부장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 그녀가 말했다. 누가 이사회 강시연 상무의 지표가 실제와 맞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어. 그리고 강 대표는 자리에 없어.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내부 회의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 조용한 경영진 교체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당신에게 연락할 것 같아? 그녀가 물었다. 나는 넥서스 코어의 임시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온 긴급 표시가 붙은 읽지 않은 메시지를 흘깃 보았다. 이미 연락 왔어. 폭풍은 나를 부수지 못했다. 오히려 내 주위의 하늘을 맑게 개어주었다. 내부 고발자가 아니었다. 정보 유출이었다. 언론사와 이사회 절반에게 전송된 익명의 파일, 그 메타데이터에는 인재 최적화라는 제목의 2021년 리더십 워크숍 발표 자료 스크린샷이 숨겨져 있었다. 9번 슬라이드에는 이런 글머리 기호가 있었다. 레거시 직책 제거, 이은서, S의 문화 변화 저항. 이니셜은 노골적이었고 의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몇 달 동안 그들은 자연스러운 전환이라는 서사를 유지해왔다. 내 퇴사를 새로운 장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음이 명백해졌다. 전략적인 제거. 내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리브랜딩에 어울릴 만큼 화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내부 메신저를 통해 그 다음엔 업계 블로그로 한 헤드라인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위기의 넥서스 코어, 창립자급 기여 인력, 구조조정 중 조용히 제거되다. 나는 논평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유출 바로 뒤에 또 다른 것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경영진 교체 초기 단계에 강 대표와 강시연이 서명한 내부 기밀 유지 협약서 사본이었다. 거기에는 젊은 감각의 인물로 핵심 시니어 직책을 대체하여 세대 교체 이미지를 가속화하겠다는 의도가 명시되어 있었다. 번역하자면 나는 너무 노련하고 너무 안정적이며 과거를 너무 많이 상기시킨다는 이유로 지워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잊었다. 나에게는 증거가 있었다. 조용히 공증받아 타임스탬프가 찍힌 법률 폴더. 거기에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내가 기여한 독점 보안 프레임워크에 대한 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충성심과 신뢰 때문에 특허 출원을 미루고 있었다. 그 신뢰는 이제 사라졌다. 내 변호사는 바로 그 주에 조용히 전략적으로 지적재산권 소유권 통지서를 제출했다. 문서는 깔끔했다. 넥서스 코어의 인프라에서 여전히 사용되는 3가지 핵심 데이터 보호 계층의 원 저작자 및 시스템 아키텍트로 이은서가 명시되어 있었다. 72시간 내에 그들의 법무팀이 비공개 대화를 요청했다. 나는 거절했다. 화나지도 억울하지도 않았다. 나는 신중했다. 뉴스가 퍼지게 두어라. 클라이언트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하게 두어라. 파트너들이 리브랜딩 계획 아래 또 무엇이 묻혀 있었는지 궁금해하게 두어라. 그리고 강 대표와 강시연이 그 상황을 온전히 마주하게 두어라. 그들을 망신 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어떤 기반은 덧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기반은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언론도 녹음도 없었다. 붕괴 직전에 회사를 앞에 둔 15명의 사람들만 방 안에 있었다. 나는 공식적으로 초대받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가 중반에 접어들어
강시연의 리더십에 대한 논쟁이 격화될 무렵 이사 중 한 명이 두꺼운 폴더를 꺼내 들었다. 안에는 지적재산권, 서류 사본, 다이어그램, 소스코드 계보 등 모든 것이 하나의 이름으로 귀결되는 자료들이 있었다. 내 이름으로.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우리가 소유하지도 않은 기술을 쓰고 있다는 겁니까? 한 이사가 물었다. 기술적으로 운영권은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보호는 받지 못하죠. 이사회 의장이 명확히 했다. 원 저작자가 권리를 철회하기로 결정한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순간이었다. 분노도 스캔들도 아니었다. 불확실성, 투자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인수 파트너들이 조건을 수정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불확실성. 테크노바의 합병 관심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재무 상태뿐만 아니라 안정성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누가 실제로 시스템을 이해하는가?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가? 전환기 동안 누가 그것을 책임지고 이끌 수 있는가? 그리고 공식적인 제안이 왔다. 넥서스 코어에서가 아니라 테크노바에서 통합을 감독할 중립적인 전환 자문위원회 설립을 조건으로 하는 구조화된 합병 제안이었다. 조건은 내가 그 위원회의 의장을 맡는 것이었다. 직원도, 복귀하는 임원도 아닌 테크노바의 인수 조건과 법적 틀에 의해 뒷받침되는 독립적인 컨설턴트로서 나는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다. 나의 첫 번째 조치는 극적이지 않았다. 나는 누구도 해고하지 않았고 대대적인 숙청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지도를 다시 그렸을 뿐이다. 정치가 아닌 역량에 따라 기능을 분할했고 시스템 문서와 프로토콜을 복원했으며 백엔드 규정 준수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프론트엔드 변경을 동결했다. 그리고 모든 부서장에게 메모를 보냈다. 금일부로 모든 시스템 수정은 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통제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일관성을 위해서였다. 박수도 헤드라인도 없었다. 하지만 그 뒤따른 침묵 속에서 나는 변화를 느꼈다. 강 대표는 전략적 소진을 이유로 일주일 만에 물러났다. 강시연은 핵심 업무와는 거리가 먼 혁신 샌드박스 팀으로 재배치되었다. 그리고 나는 전망 좋은 임원실로 옮기지 않았다. 원하지도 않았다. 내 자리는 중심에 있었다. 지위의 중심이 아니라 구조의 중심에 나는 회사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균형을 다시 맞추고 있었다. 조용히, 정확하게, 씁쓸함 없이. 왜냐하면 권력은 단지 직함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이 벽을 지탱하는지 알고 그것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여전히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나는 예전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언젠가 입사한 지 2주쯤 된 인턴이 그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는 내가 창가 전망, 코너 책상, 내 이름이 박힌 명패를 다시 원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어떤 사무실은 무언가를 짓기 위한 곳이다. 다른 사무실은 당신이 지은 것을 기억하기 위한 곳이다. 대신 나는 전략실에서 일했다. 문에는 직함 없이 오직 화이트보드와 광 케이블, 그리고 나만이 코드를 아는 잠금 장치만 있었다. 우리는 넥서스 코어를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되어야 했던 모습으로 재건했다. 기능적이고 적응력 있으며 자아가 없는 조직으로. 보도 자료도 기념식도 없었다. 하지만 이사회는 조용히 내 계약을 1년 연장했다. 그리고 또 1년. 박수진 부장은 COO로 정식 복귀했다. 최지원 팀장은 하이브리드 CTO 모델 하에 시스템 부서로 다시 합류했다. 우리는 충성심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시스템을 지탱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다. 봄이 되자 피닉스 캐피털이 인수를 마무리했다. 적대적 인수가 아닌 안정적인 이양이었다. 전환팀에는 내가 과거에 가르쳤던 분석가 3명, 내가 직접 멘토링한 새로운 보안 이사, 그리고 예전에 보고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늦게까지 남았던 운영부서의 주니어 직원 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내가 그녀를 감사팀에 합류시키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았었다. 그녀는 복도에서 울었다. 자신의 업무를 알아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제대로 해냈어요. 중요한 건 그것뿐이에요. 그해 여름, 나는 공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나는 내가 늘 최상의 상태일 때의 모습, 즉 사진 속 얼굴이 아닌 시스템 뒤에 꾸준한 목소리가 되었다. 내 노트북은 여전히 매일 아침 부엌 조리대 위에서 창립 첫 해에 그이가 나간 머그컵 바로 옆에서 조용히 윙윙거린다. 나는 로그인해서 로그를 확인하고 요청 사항들을 훑어본다.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다. 마음이 쓰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순조롭고 조용하게 돌아가는 대시보드를 보며 생각한다. 이것이 보상이다. 돈도 인정도 아닌 바로 이 지속성. 내가 만든 것이 조직도 맨 위에 내 이름이 없어도 여전히 돌아간다는 사실. 몇 주 전 안세라 대리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다. 제목 실장님의 유산. 그녀는 이렇게 썼다. 실장님은 단순히 시스템을 고친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리더십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재정의하셨어요. 권력에는 소음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명확함이 필요했던 거죠. 그걸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그 메일을 저장했다. 어떤 유산은 요란하지 않다. 그것은 침묵 속에 코딩되어 있다. 당신도 혹시 조용히 모든 것을 지탱하다가 당신이 사라진 순간 모두가 그 빈자리를 절감하게 만든 경험이 있는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 나는 듣고 있다.